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곳 어디든지 찾아가서 운동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튼튼한 거북이 대표 최진석입니다. 하체 근육, 근골격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만나시는 분들도 그런 쪽에 좀 니즈가 많으신가요? 네, 우선 저희의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는 노인 복지시설이 제일 많은데요.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니즈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낙상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상을 당하게 되면은 신체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근육량도 매우 감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골다공증도 있으셔가지고 한 번 다쳤었을 때 그게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어르신들이 누워 계시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근육량이 확 감소가 되고 회복 속도도 많이 늦다 보니까 그때 기준으로 어르신들의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아져가지고 낙상 문제가 너무 심해서 근골격계 질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걸어다니다가 넘어지거나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 그런 것도 낙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낙상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에 힘이 없으신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걸으시다가 이제 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워커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상체에도 힘을 줘야 되고 다리에도 힘을 줘야 되다 보니까 낙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앉아서 생활하시고 누워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 근육이 무너지고 다리 근육이 점점 퇴화를 하면서 낙상으로 이어지는 편입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걷는 동작이나 그리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동작, 그리고 다리에 힘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리의 기능을 점점 살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걷거나 올라가거나 막 이런 거는 실제로는 너무 힘드니까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집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유산소 운동으로 했었을 때 다들 이제 말을 하시는 게 걷기, 오르막 운동, 그리고 계단 오르기가 굉장히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왜냐면은 실생활에서 쓰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복지시설 관리자분들의 가장 큰 목표기도 하고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거를 다 활동을 하기에는 생각보다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처한 환경, 이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다 보니까 앉아서도 그 동작들을 따라할 수 있어야 돼요. 계단 오르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 보니 무릎을 들어주면서 그리고 발목에 힘을 주면서부터 시작하는 운동들이 어르신들에게 앉아서는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하면 좋은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뭐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도 좀 주의해야 될 분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우선 주의해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편마비가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통증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동작에 좀 제한이 많이 걸려요. 특히 뭐 오른다리를 이렇게 쭉 펴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어르신들은 이제 무릎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르신들의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동작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운동이거든요. 각자의 그런 신체 상태에 맞게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도 이런 앉아서 하는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의자에 앉아 계실 때도 저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 계세요. 무릎이랑 그리고 이 대퇴 직근 쪽을 조금씩 활성화를 시키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기능적으로 점점 회복이 됩니다. 앉아서 쉽게 그런 근골격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잘 궁금한데 좀 몇 가지 시범 동작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리에 힘을 주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을 주는 것에 섰을 때 가장 기초적인 거는 뻗고 다리를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데 이제 5초 동안 그리고 된다면 10초 동안 이거에 힘을 주고 버티는 건데요. 관절에 힘이 들어가는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 조금 애매하다 했었을 때 이 손으로 힘을 주고 있는 다리를 만져주면 좋습니다. 만져주면 이제 이 신경이 조금씩 올라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조금 더 집중도가 높아지고 힘을 주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 어르신들에게 운동 같은 걸 같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침이나 아니면 점심이나 식후에 아니면 자기 전에 하기 좋은 운동들을 한 10분 정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같이 운동을 진행할 건데요. 우선은 저희는 먼저 다리 운동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주시고 그 다음 다리를 살짝만 조금 더 벌려주신 상태에 있으면은 배 쪽에 힘이 조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앉아서도 굉장히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동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리를 펴고 버티는 겁니다. 저랑 같이 10초를 세보면서 운동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 한쪽 다리, 이쪽 다리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만 더 하면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다리가 막 떨리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게 지금? 떨리는 거를 버티고 있는 게 그게 운동의 시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대편 다리도 해볼 거예요. 자, 두 손으로 그 운동을 하고 있는 다리를 조금씩 만져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반대쪽 다리도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와, 선생님 이거 허벅지 뒤쪽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게 이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올바른 자세로 할수록 뒤쪽이 당겨요. 왜냐면은 엉덩이가 뒤쪽에 가 있고 이렇게 쭉 당겼었을 때 유연하지 않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뒷다리가 당기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뒷다리도 우리 어르신들의 유연성을 위해서 이따가 또 같은 동작을 또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동작으로 할 거예요. 이번에는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다리를 이제 뻗을 거예요. 다리를 뻗은 상태. 아까 했던 자세 있죠? 아까 했던 자세로 이제 다리를 위아래로 흔들어 볼 거예요. 자, 위아래로 흔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 나는 조금 힘들다, 이런 거 잘 못한다 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좋고요. 무슨 차이예요? 자, 아래 위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다리를 세우면은 이게 쭉 지면과 똑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아래 위로 하는 거랑 이제 위아래로 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자, 위로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나는 조금 다리가 좀 튼튼한 편이다, 나는 아직까지 기능이 좋다 하시는 어르신들은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는 회복을 하고 싶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동작들은 다리에 힘을 준 상태에서 흔들어 주시면 좋아요. 자, 같이 한쪽씩 해볼게요. 자, 준비해 주시고, 자, 위아래 아니면 아래 위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열세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허벅지 위쪽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허벅지 위쪽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다리를 움직일 때, 계단을 오를 때도 허벅지 위쪽부터 근육을 쓰면서 움직입니다. 허벅지 위쪽에 힘을 줘버릇해야 돼요. 이 운동을 계속하면은 그 계단 오를 때 좀 덜 아플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무릎에다가 힘을 주는 것부터가 통증의 시작이에요. 무릎의 역할을 다른 근육들이 해주는 것부터가 관절의 역할을 조금씩 덜어주겠다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자, 다리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 자, 위아래로 아니면 아래 위로 해보겠습니다. 자, 열셀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와, 자, 엄청 아파요. 맞아요. 다리가 엄청 아픈데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네, 괜찮습니다. 자, 다리 근육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다리 근육은 엄청 커요. 엄청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든데 좋은 점은 이게 한 30초 정도 지나면은 안 힘듭니다. 회복력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조금 쉬면서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힘드니까 조금 쉬어야지 하고 있으면은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몸통에 붙어 있는 관절이 있어요. 여기를 보통 고관절이라고 해요. 이 고관절이 어르신들의 가장 중요한 운동이에요. 여기가 다치면은 다른 데보다 훨씬 아파요. 관절이 붙어 있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 아프면은 여기만 좀 덜 쓰면 되는데, 여기가 다치면은 앉아 있는 것부터 누워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이 관절을 유연하고 튼튼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의자를 앞쪽으로 살짝 나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바닥에다가 놔주세요. 바닥에다가 놔주시고, 자, 이제부터 우리 다리를 쓰다듬을 거예요. 자, 쓰다듬을 건데 허벅지부터, 그리고 종아리, 그리고 유연하신 어르신들은 발목, 발까지 가주시면 너무 좋아요. 자,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이렇게 쭉 갈 건데요. 만지기 시작하면은 이 뒤쪽이 당기면서 우리 유연성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열 세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좋아요. 둘, 셋, 발목까지 가면 엄청 유연한 거예요. 넷, 다리까지 가면은 점점 늘려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 동작은 힘들진 않아요. 근데 점점 늘어나면서 내가 못할 수 있다, 못할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 딱 듭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쉬면서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는 운동이에요. 자, 바로 반대편도 해볼 거예요. 자, 다리 뻗어주시고 바닥에 놔주시고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발목 안 되면은 종아리까지 쓰다듬어 줄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쭉쭉 해주면 좋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만져주세요. 아홉, 열. 좋아요. 온몸에 벌써 땀이 다 나네요. 맞아요. 자,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뒷다리가 쭉쭉 늘어나요. 이 유연성이 너무 중요한 게 어르신들 항상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고 하는데 그러면 엉덩이 근육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연성을 쭉쭉 늘려줘가지고 앉아 있어도 부담되지 않게 해주시면 좋아요. 엉덩이 운동을 할 거예요. 자, 엉덩이 운동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엉덩이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부위 중에 하나예요. 자, 상체보다 다리의 근육량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다리, 이 종아리, 허벅지보다 엉덩이의 근육이 더 많고요. 그리고 엉덩이는 이 허리 쪽이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엉덩이의 근육이 딱 잡혀줘야지 우리의 몸통의 균형을 더 잘 잡을 수 있어요. 자, 우리 다리 운동에서 엉덩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다리를 살짝만 벌려주시고 그 다음 엉덩이를 살짝 뒤로 조금 빼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무릎에 손을 얹고 무릎을 벌려줄 거예요. 자, 무릎을 벌려줄 건데요. 자, 쫙쫙 벌려도 우린 무리가 되지 않아요. 자, 벌어질 수 있는 만큼만 벌어지면 좋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몸을 앞으로 조금 기울이면서 해주면 좋아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하면은 어르신들이 엉덩이가 더 자극이 많이 되면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자, 이것도 10번 한번 해볼 거예요. 쫙쫙 벌려야 돼요. 쫙쫙. 자, 10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쫙쫙 벌려야 돼요. 둘, 옆사람 치게끔. 셋, 앞으로 기울이면 좋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열. 좋아요. 자, 옆에 어르신들 툭툭 칠 정도로 이렇게 다리를 벌려주는 운동이 우리 엉덩이의 튼튼함에 있어서 가장 쉽고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벌리는 것만으로도 엉덩이 근육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실생활에서도 계속해서 벌려버릇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동작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힘을 쓸 거예요. 내가 힘을 쓸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자, 힘을 어떻게 쓸 거냐면요. 우리는 가장 빠르게 할수록 또 힘이 쓰여져요. 내가 어떻게,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힘을 최대로 잘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다리를 흔들어 줄 거예요. 자, 다리를 흔들어 줄 건데요. 자, 어르신들 지금 다리 이렇게 흔들고 있죠? 자, 흔들고 있는데 저랑 같이 최대한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제일 빠르게 한번 5초간만 해볼 거예요. 5초 동안만 다리를 빠르게 털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정도만 해도 힘이 들어요. 빠르게 하는 거랑 그냥 흔들고 있는 거랑 달라요. 자, 빠르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최대한 잘 빠르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몸에서는 알아서 움직여요. 자, 이제는 10초간 해볼 거예요. 10초간 다리를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자, 최대한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다리가 안 보일 정도로 10초 동안 흔들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어르신들, 저도 막 땀이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빠르게 하면은 내가 벌릴 때 엉덩이 힘도 쓰고, 모을 때 안에 있는 허벅지 근육도 쓰고, 모든 게 막 쓰면서 최적화를 시켜요. 몸이 알아서. 우리는 신경만 쓰고 있으면 돼요. 내가 다리를 빨리 움직여야겠다 하면은 몸에서는 알아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대로 이렇게 운동을 또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점점 끝을 향해 갑니다. 자, 가장 어려운 동작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가장 어려운 동작인데요. 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관절은 고관절이라고 했어요. 자, 다리 두 개가 붙어 있는 이 관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다리를 돌려줄 거예요. 돌리면은, 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우리가 또 이쪽 근육 운동을 했고 이쪽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처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움직여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걸로, 자, 무릎으로 원을 그릴 거예요. 무릎으로 원을 그릴 건데 또 달라요. 어르신들 내가 너무 힘들다 하면은 조금 누우셔가지고 하시면은 좀 더 편하고요. 그리고 나는 좀 더 제대로 해보겠다 하면은 엉덩이 또 뒤로 빼고 하면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할 거니까요. 천천히 하면은 더 힘들어요. 더 근육만 쓰고 더 힘들어지니까 또 10번을 못 채우더라도 8번 아니면 6번이라도 올바른 자세로 하다가 그만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거 무릎으로 원 그리는 거 10번 해볼 거예요. 천천히 무릎으로 원 그리는 거 해볼 거예요. 다리를 더 들어줘도 좋아요. 자, 10번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엄청 힘들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엄청 힘들죠? 왜냐면은 운동 막바지니까 힘들어야 되게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바지가 안쪽에 찢어질 수도 있겠어요. 아우. 혹시 그러신 분도 있었나요? 같이 하시는 분 중에? 어르신들은 보통 바지를 펑퍼짐한 거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세련된 바지를 입으시면은 운동 복장이 아닙니다. 자, 편하신 복장으로 운동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또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거 할 때는 무조건 세련된 옷 말고 펑퍼짐한 옷을 입고 해야겠네요. 맞아요. 좋아요. 그런 요즘 또 여름이잖아요. 자, 송풍이 잘 되고 늘어나는 소재들 입으셔도 되고요. 운동을 할 때만큼은 조금 더 여유로운 옷을 입고 하시면 더 좋아요. 자, 반대편도 해볼 거예요. 자, 이 관절, 이 고관절이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힘을 줘버릇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다칠 때, 자, 누군가 갑자기 밀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내가 삐끗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힘을 줘버릇 했었으면은 그 삐끗하는 가능성을 줄어들게 해요. 자, 반대편도 해볼 거예요. 무릎으로 원 그려줄 거예요. 무릎으로 원 그려주는 거 천천히 해볼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자,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어르신들 힘들죠? 힘들어야 돼요. 근데 힘든 게 좋은 거예요. 자, 내가 이 운동을 열심히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자, 지금의 힘듦이 딱 좋습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마무리라는 것도 이제 다리를 흔들어 볼게요. 자, 다리 흔들면서 또 근육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다리 풀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손 있죠? 손으로 이제 다리를 두들겨 줄 거예요. 자, 두드리는 이유가 있나요? 다리를 두들게 되면요, 근육이 놀래요. 근육이 놀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게 근육에 힘을 주는 거랑 조금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마사지랑도 비슷해요. 자, 두들겨주고 우리의 신경이 살아나고 혈액순환을 도와줘가지고, 특히 우리 오늘 고관절 쪽을 많이 했어요. 고관절 쪽이면은 우리 허벅지에서도 위쪽, 이쪽을 많이 두들기면 좋아요. 자, 이렇게 두들겨 주시고, 허벅지 바깥쪽도 때려 주시고, 가능하다면 엉덩이 옆쪽도 이렇게 두들겨 주세요. 자,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은 여기 다리 운동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이 정도면은 어르신들도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다 하면은 그때 힘들 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내가 생각으로 살짝만 이렇게 움직여 보겠다,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조금 될 것 같다면 그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앞쪽에 있었던 다리 힘주는 운동부터 했다가 못하겠는 순간부터는 안 하시면 되고, 힘주는 거 먼저 연습을 해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다리 운동을 하루에 한 번 하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해주셔야지 우리 몸이 늙지 않아요. 어르신들은 몸이 점점 늙어가면서 기능이 저하가 돼요. 하지만 이 운동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하더라도 다리 운동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지는 거는 없어요. 자, 저랑 같이 수업한 어르신들은 절대 안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다리 운동이 많이 중요해요. 자, 다치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예방을 꾸준히 하면서 점점 성취감도 늘려가시고 점점 기능도 좋아져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최대한 늦게 아니면은 안 생기게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리 운동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말고도 많은 동작들이 더 있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한번 배우고 싶으면 저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저는 이제 주식회사 튼튼한 거북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찾아가는 노인 전문 운동 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밑에다가 주소를 남겨놓을 거예요. 그럼 그 주소로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는 강사를 보내드려가지고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면 전부 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매칭을 계속 하고 있어요. 강사들이 갈 수만 있고, 그리고 수도권이면 어디든 괜찮으니까 한번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은 매칭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50대 이후에 근육이 많이 빠졌다면 이것을 드시면 됩니다. 요새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라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근력도 같이 약화되며 근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데요.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이 더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겠죠?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면역력 증가입니다. 단백질과 면역력이 연관이 있다고 하시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단백질은 우리 몸속의 세포 그리고 장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또 단백질은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성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백혈구는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주요 면역 세포인데요.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하여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 병원균을 물리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 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사용하여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입니다.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 콩류와 견과류 등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 등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피부의 주 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주세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는데요. 골다공증은 조용한 뼈 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골다공증이 한 번 생기면 이로 인한 고관절, 척추, 손목 등의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 합병증 위험 또한 증가하는데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단백질은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입니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놀라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과 수용체 활성화는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죠?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거나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탈모도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레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한다면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해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신진대사도 느려져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증가할 수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신체 활동도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층일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불편할 수 있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도 매 끼 단백질을 챙겨 먹는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체중 증가를 걱정해서 단백질이 고칼로리라고 생각해서 드시기를 꺼려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섭취하기 어렵다고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백질을 섭취하기 좋은 추천 음식 4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식품은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계란인데요. 계란 2알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되는데요.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것을 뜻해요. 계란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 D, E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계란은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구리, 요오드, 철분, 망간, 인, 셀레늄, 아연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계란을 먹으면 많은 영양소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식품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등푸른 생선뿐만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고단백 식품인 육류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고 필요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줍니다. 생선에는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 좋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서 체중 걱정이신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좋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부드러운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가 빠르고 몸에서 쉽게 흡수됩니다.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은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카제인과 웨이로 2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웨이 단백질은 소화가 쉽기 때문에 운동 직후 우유를 섭취하시면 근육에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되어 장시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아미노산을 제공해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유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특히 락토스 불내증, 즉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스를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등은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죠? 네 번째는 콩류입니다.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유명하죠.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두부나 두유 같은 식품으로도 쉽게 섭취할 수 있고요.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나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고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등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고루 제공하는데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는 콩류가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을 때나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가 유용한데요.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체내에서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약 1g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 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 흡수에는 효과적인 거 아셨나요?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다르게 잉여 단백질이 몸에 저장되지 않는데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거나 신장에 부담만 줄 수 있고 단백질은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배출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몇 끼마다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 채소를 더 선호하시는 분,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섬유질도 같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아주 좋은데요.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두부, 콩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쉽게 몇 끼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잊지 마시고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 꼭 드셔주세요. 침침한 눈이 밝아지고 뱃살이 쏙 빠지려면 단호박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호박이 넝쿨채에 굴러 떨어졌다라는 표현 아시나요?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속담 쓰이죠? 옛부터 단호박은 그 자체로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채소인데요. 맛있는 단호박이 우리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리고 단호박에 관한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 같이 알아보실게요. 단호박은 맛도 좋고 건강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식품인데요. 이런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들 5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단호박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중화시켜 혈압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유익한 식품인 것이죠.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매우 좋은 식품인데요. 단호박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므로 심장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 이제부터는 단호박으로 예방해보세요.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매우 좋은 음식인 거 아시나요? 단호박의 열량은 100g에는 약 40에서 50kcal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많이들 드시죠? 고구마의 열량은 100g당 약 85에서 110kcal인데요.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단호박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체중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에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유익한데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어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죠. 또한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호박을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활용해 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호박에는 당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두 성분은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야맹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자주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자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지키고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정말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비타민 C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은 백혈구의 생성을 돕고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호박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면역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 면역력 강화를 원하신다면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기 등에 쉽게 걸리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것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호박의 효능 다섯 번째는 부종과 붓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얼굴이 부을 때 약국에서 단호박즙 같은 거를 파는 것도 많이 보셨죠? 이는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체내에 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고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종을 완화하고 몸의 붓기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죠. 특히 평소에 손이나 발, 얼굴 등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단호박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줘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많은 단호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의 50%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또 100%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단호박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 단호박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과육과 견주어 봐도 손색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단호박의 껍질에는 대부분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단호박 껍질에는 단호박 속 알맹이에 없는 페놀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페놀산은 노화를 방지하며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껍질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먹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껍질을 먹을 때는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농약이나 불순물이 묻어있지 않은지 잘 세척하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껴진다면 부드럽게 찌거나 껍질채 구워서 섭취하면 훨씬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버릴 게 하나 없는 채소인데요. 호박잎도 몸에 매우 유익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호박잎은 비타민 A, C,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 체내 염증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에도 효과적인데요. 특히 피로 회복에 좋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잎은 찜이나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호박잎을 섭취하는 것도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니 버리지 말고 꼭 같이 드셔보세요. 단호박을 먹을 때 호박씨를 빼놓을 수 없죠. 호박씨가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은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 이 두 물질은 우리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에게 호박씨는 정말 유용한 식품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호박씨는 다이어트에 매우 좋고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우리 다른 사람의 단점을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뒷담화한다고 하고 호박씨 깐다고도 하잖아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이렇게 단호박은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단호박 섭취 유의사항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껍질 섭취 시 소화 문제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지만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호박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껍질을 먹을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하여 섭취해서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최대한 피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단호박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호박이나 호박씨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 후 발진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호박 섭취를 바로 중지하고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먹을 때는 소량으로 섭취하여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단호박 섭취에 유의해야 할 사항 세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섭취입니다. 단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잉 섭취되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칼슘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단호박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단호박 섭취 시에 본인에게 맞는 양을 조절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호박 섭취 시 유의사항은 다이어트 시 과잉 섭취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유익한 식품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도 조리 방법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을 버터나 크림 등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져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을 찌거나 구운 방법으로 조리하고 고칼로리 재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낮지만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입니다. 2018년 보도 자료를 보면 수입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 중에서 6종류가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하여 재배하는 것입니다.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실험지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했고 종양의 크기도 컸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탁구공만큼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됐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두부를 구매하실 때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는 바로 유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건데요.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만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지만 과하게 드시지 않고 적절히 드시면 좋겠죠?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눈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이 풍부해서 뼈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입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루어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 결석이 됩니다.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을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되어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되며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줍니다. 따라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가 되려면 소화흡수가 잘 되어야겠죠. 두부 중 소화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것인데요.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의 영양 성분의 함량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순두부찌개에 계란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것이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서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섬유질이 부족한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극대화가 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하며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